자, 오늘은 핫토픽 키워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오늘 주제는 남자들이 딱 어떤 여자를 봤을 때 이 사람 되게 분위기 있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 여성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그냥 어떤 누군가를 봤을 때 처음엔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하지만 보면 볼수록 매력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또 반대로 보면 볼수록 이 사람 되게 매력적이다, 이 사람 진짜 예쁘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 그 둘 중 하나를 보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죠. 하지만 그들 중에 사뭇 다른 분위기가 느껴지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순간적으로 직감해요. 이 여자 진짜 분위기 있다. 그래서 그 여성분들의 특징을 제가 딱 5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 사람만의 고유한 색깔과 분위기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들을 딱 직관적으로 쉽게 이야기를 시켜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남자와 데이트를 나가게 됐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딱 하나의 고민을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고유한 색깔이 있는지 아닌지를 나눌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고유한 색깔과 분위기가 없는 여성분들은 대개 이런 생각과 질문들을 친구들에게 물어요. 야, 근데 남자들은 어떤 옷 스타일 좋아하냐? 나 내일 뭐 입고 나가지? 하지만 그 사람만의 고유한 색깔과 분위기가 있는 사람이라는 건 이런 질문을 묻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내가 가장 예뻐 보일 수 있는 옷을 망설임 없이 집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일 때 예뻐 보이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되게 많은 남자들이 좋아하는 옷 스타일이나 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집중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 많은 남자들의 말을 들으면 반 이상은 갈 수 있어요. 근데 단언 건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게 반 이상은 갈 수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냥 어떻게 연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쁘네라는 느낌을 줄 수는 있는데 그 사람만의 고유의 매력이 나타나진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목구비에 따라서 혹은 여러분들의 표정이나 퍼스널 컬러, 분위기에 따라서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헤어 컬러와 헤어 스타일이라는 것도 다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그들 중에 뭐가 어울리는지를 찾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시도를 해봐야 돼요. 근데 그런 시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고유한 분위기가 난다는 거, 그건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고유한 색깔과 분위기가 난다는 것들은 반대로 내가 많은 것들을 시도해봤다는 그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람 뭐지? 라는 분위기가 일단 초반부터 달라져요. 그리고 두 번째, 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가장 호감을 갖는 게 나의 검증된 페르소나나 면모라는 걸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아니면 친구들을 만났을 때, 아니면 어른들을 대할 때 뭉뚱그려 생각을 하는 어떤 그 범주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들은 전부 여러분들의 다른 모습이 아니라 나의 페르소나란 말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내가 어떠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이 남자한테는 이렇게 대해야겠다, 이 친구한테는 이렇게 대해야겠다, 어른들에게는 이렇게 대해야겠다, 이런 것들의 수준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매력을 제일 잘 담아낼 수 있는 모습들은 진중함이구나, 혹은 조금 시니컬함이구나, 혹은 귀여움이구나, 혹은 허당끼구나, 혹은 되게 자연스러움이구나, 나의 강점이라는 걸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적인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 호감을 가질지를 내 스스로가 그걸 확신하고 있다는 부분이 다르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큰 맥락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두 번째는 결국 그 사람만의 전문적인 영역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데 있어서 20대 초중반이라면 아직은 그런 여러분들만의 분위기가 나오기에는 사실 좀 많이 어린 건 맞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적어도 나이가 20대 후반 이상이 됐을 때 그 여자만의 고유한 분위기라는 건 도드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 도드라지는 분위기에 있어서 결국 가장 핵심적으로 작동을 하는 게 내 영역에서의 나의 전문성이에요. 여러분들도 많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혹은 전문직에 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에게 더욱더 큰 매력을 느낄 거예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난 남자 중 하나가 되게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과연 여러분들이 전문직에 종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느꼈을까요? 되게 그렇진 않아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일을 한다라는 자기의 커리어, 자신의 성취감, 이런 것들이 나라는 사람에 대한 자기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들은 쉽게 하지 못하는 특별한 개별적인 능력치를 내가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에 대한 희소성이라는 가치를 내 스스로가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매력들, 나라는 사람의 자신감, 자존감,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타인에게 흘려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중요한 건 전문직이라는 게 아니라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 프라이드라는 것들이 자기 자신의 고유한 색깔과 매력으로 발현이 된다는 거, 이걸
이걸 핵심적으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사고의 유연성이에요. 개별적인 매력들, 분위기를 갖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선입견이 가득하고요. 흑백 논리라는 것들이 많고 고정관념이라는 게 많아요. 그냥 여느 다를 거 없는 남들처럼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고정관념이란 건 이런 거예요. 남자들은 보통 다 그렇지 않아요? 여자들은 보통 그렇지 않아요? 남자랑 잠자리를 하고 나면 남자들은 다 그렇지 않아요? 결국 이 흑백 논리나 고정관념, 선입견이라는 건 그냥 한 선분을 기준으로 그냥 뭐 아니면 도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개별적인 고유한 매력을 갖는 사람들이라는 건 다른 사람들과 차별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고의 영역에서도 유연해요. 내가 흑백 논리를 가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되게 다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결국 여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분위기가 있는 사람들의 처세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전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한 가지의 예시를 바로 들어드릴게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어떤 남자가 질문을 해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대부분 제가 오늘 영상에 반하는 그런 분위기를 갖지 못하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즉시 내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된다는 그 강박을 가져요. 남자가 나한테 질문을 해왔네?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 남자가 어떻게 생각을 할까? 결국 제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여유를 갖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해야 된다는 그 강박을 갖지만 적어도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여성들은 일단 내가 대답을 해야 된다는 강박을 갖기 전에 그 질문에 답을 해줄 가치가 있는 질문인지를 먼저 천천히 속으로 점검을 해요.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 질문으로 대답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묻는 거 좀 예의가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단호함을 보일 때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은 유연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거고 핵심은 꼭 이렇게 대답을 한다가 아니라 그런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여유를 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걸음걸이나 목소리에서부터도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민감한 얘기인데 이 얘기하면 또 한번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가 아주 엄청 오해를 산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 여유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남자의 행동에 대한 나의 태도를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남자가 나에게 내뱉는 그 어떤 사소한 말 한마디가 나의 감정을 결정짓게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유신님, 남자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데 남자친구가 저한테 헤어지자는 거죠. 유신님, 남자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 남자가 저한테 이런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 맞죠? 남자친구가 나한테 말을 하는 한마디가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예요. 적어도 제가 단언 건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분위기가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의 고유한 어떤 개성과 색깔이 있는 사람, 타인의 말 한마디가 나의 기분이나 태도를 결정짓게 허락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결국 중요한 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싶은가? 내가 그래도 분위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내가 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면은 내 감정이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타인의 언행에서부터 통제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건 어쩔 수 없는 팩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감정을 통제한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상황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어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내가 화를 낼 상황인지 아닌 상황인지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요지 파악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로 수단과 목적을 한번 잘 구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연애에 대한 이야기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남자친구랑 싸웠어요. 싸우다 보면은 내가 감정적으로 화가 날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화가 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싸우는 데 있어서 나의 목적이 뭔지를 한번 상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화가 난다고 해서 화를 내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결국 남자친구와 화해를 하는 게 목적인지 그러면 그 사람이 감정을 통제하고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침묵 속의 분위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 이 사람의 속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분위기 있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반대로 바꿔 말하면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뜻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들의 근간이 되는 건 그 사람이 감정을 잘 통제한다는 거예요. 타인은 몰라요. 이 사람이 감정을 잘 통제하는 건지 아닌지. 하지만 그 원리는 감정을 통제하는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의 속을 들여다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 있고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기억한다는 것. 이것들이 분위기 있는 사람의 메커니즘이다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